네, 안녕하세요. 판다 주식TV입니다. 한 주 마무리되는 일요일인데요.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주 활기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요, 미국과 중국의 기업 8곳, 주요 기업 8곳의 최근 뉴스 8건 통해서요, 이 기업들의 동향 한번 간단 명료하게 살펴보는 영상 되겠습니다. 네, 우선 바이두는요, 데프콘 차이나 20일 개최했습니다. 바이두 안전 이 관련 계열사가 될 텐데요. 사이버 보안이 되니까 사이버 시큐리티, 사이버 세이프티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이 안전이라고 이름 쓰고 있습니다. 바이두 안전이 데프콘 세계 최대 컴퓨터 보안 컨퍼런스 이곳과요 공동으로 해서 세계 최초로 VR 해커 대회 개최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이제 가상현실 VR 해커 대회가 최초로 개최된 것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또 아바타로 진행된 명사 토론이 있었는데요. 이 1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에서 여러 가지 화제가 이렇게 얘기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메타버스 가능성 확인하는 시간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또 생각해 볼 부분은요. 바이두가 메타버스 사업에서 가능성을 한번 타진해 보는 계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유 없는 투자는 없는 법이니까요. 아무래도 바이두가 어떤 심중에 이 메타버스 관련 사업에도 한번 진출해 보겠다 그런 입장 드러낸 것으로도 이제 행간을 통해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 데프콘에서 데프콘 차이나 파티 is here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소개된 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The DEFCON China Party is upon us. Join the festivities over the web. 뭐 그렇게 하면서 소개가 되어 있고요. 데프콘은 세계 최대 컴퓨터 보안 컨퍼런스이자 해킹 대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소개된 것은 실시간으로 지난 20일, 그러니까 토요일이 될 것인데요. 중국 시간 11시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라이브 방송이 이어졌고요. 거의 7시간, 8시간으로 그렇게 또 녹화된 부분이 나와 있었습니다. 데프콘 다음 행사는 이제 올해 8월 5일부터 8일까지 예정이 돼 있고요.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데프콘은 세계 최대 컴퓨터 보안 컨퍼런스이자 해킹 대회이고 제프 모스가 창립을 했고요.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 부분도 위키피디아 부분에 나와 있었습니다. 네, 주목할 점이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요. 이 명사 3인의 토론인데 스티브 웨스니악 애플 공동 창립자 그리고 제프 모스 데프콘 창립자 마제 바이두 부사장 3인이 참석해서 이렇게 자신들의 아바타 이제 애버터로 이렇게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거의 스티브 워즈니악이 워낙 유명한 이제 명사다 보니까요. 이 토론을 주도하고 굉장히 말을 많이 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메타버스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이벤트였고요. 해커업계 성장, 혁신 창업, AI, VR 등 이 주제를 두고 1시간가량 토론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바이두 소식이 될 텐데요. 바이두 AI 인재 양성 제4기가 계약이 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복합형 AI 인재 양성의 표준 체제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 왼쪽에 이렇게 사진을 보면 우티엔이라는 바이두 부사장이 행사장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카이슈에 디엘리에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도 4기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바이두는 현재까지 AI 부문 인재를 100만 명 가량 양성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목표 밝힌 것은 2025년까지 500만 대군의 AI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그 아주 야심찬 목표 최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은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같이 엮인 소식이 될 텐데요. 최근 그래도 이번 주 알리바바 텐센트 화해 제스처를 보인 어떤 소식이 나왔습니다. 타오바오가 위챗에서 사용될 수 있을까? 중국 언론에서도 조금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현재로선 이러한 가능성이 실제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알리바바 특가판 내에 타오바오 스토어 관계자에게 중요한 통지를 보냈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이 통지의 주요 내용은 타오바오 특가판 확장을 위해서는 앞으로 텐센트 위챗페이를 개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타오바오 이쪽은 알리바바의 그렇게 주요 앱이 될 것인데 이 안에 위챗페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둘이 굉장히 강한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서로 대척점에 있었는데 이렇게 화해 제스처를 보여준 모습이 이번 주 소식에서 전해졌고요.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어떠한 곳에서도 공식적 답변은 내놓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사실이 아니면 분명히 이들 두 회사가 부인하는 입장 공식 밝혔을 텐데요. 그런 소식 없었습니다. 암묵적 동의를 한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 퍼졌고 지난주가 아니네요. 이번 주 이렇게 목요일 정도 될 건데요. 알리바바와 텐센트 주가가 조금 좋은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를 한번 보게 되면 3월 18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목요일이 될 것이고요. 주가가 장 시작하자마자 확 오르는 모습, 이 두 공통적으로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알리바바는 이제 보면은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타났고, 텐센트는 곧바로 하락을 하면서 상승폭 줄이면서 이제 원점 제자리로 돌아온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한 텐센트 관련된 악재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는 따로 어떤 다른 관련 기사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이렇게 종목의 주가 흐름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 부분은 텐센트 관련 소식인데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뉴스지만 그래도 한번 보면 텐센트 자체 게임기가 발표됐습니다. 외형이 보면 이제 중국 언론에서 평가한 게 닌텐도 스위치를 많이 닮았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좀 다른 점, 일체형 설계가 됐고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분리하고 하는 데는 기술이 많이 필요하고 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흉내만 낸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모방은 하는데 디테일은 부족한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특유의 성향이 나왔는데요. 엄청난 자본과 거대한 내수 시장 바탕으로 해서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를 보는 이러한 중국식 스타일이 이번 텐센트 게임기 출시에도 여전히 드러나는 모습인데요. 박리담회해도 상관이 없는 이 중국이란 거대한 내수 시장 위력을 다시금 한번 실감하게 됐습니다. 이 텐센트 게임기가 성공을 하려면 아무래도 게임 컨텐츠가 이 소비자 관심 얼마나 끌지 이 부분이 성공 포인트가 될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굉장히 유사하긴 한데 뭔가 모르게 미흡한 부분이 이렇게 사진으로만 봐도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중국 전기자동차 3총사 가운데 니오 소식이 먼저 나오겠습니다. 베이징 니오와 이렇게 이쪽과 왼쪽과 그 다음에 오른쪽 서파라고 했는데 이게 머리 숫자니까 수도, 그리고 여기 파는 개발인데요. 수도 개발 산업 무역 전략적 사업 제휴를 체결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업 관련된 내용은요. 5년 동안 해서 수도 지역 고속 충전소 건설, 에너지 보급망 구축, 그리고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 수도권 시민의 외출 서비스 제고 등 부문에서 협력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베이징이나 텐진 쪽 수도권 지역은 워낙 중국 내에서도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대기오염 지역이다 보니요. 전기차를 빠르게 보급하는 것, 이렇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 두 기업이 협력의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번엔 샤오펑 소식인데요. 보면은 이런 내용들은 뭐 굳이 이렇게 번역을 해서 제가 봤으니까 이 내용을 보면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샤오펑은 내비게이션 보조형 자율주행 시스템인 NGP가 되겠습니다. NGP는 내비게이션 보조 자율주행 시스템을 줄인 말이고요. 그래서 Navigation Guided Pilot이 되고 사람이 운전의 주체지만 NGP에 의해서 대부분 이렇게 운행이 이루어진다는 설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능 시험에 나서게 됐습니다. 3,000km 거리 원정에 도전하는데요. 이 샤오펑이 보면은 광저우 본사를 시작해서 상하이, 난징, 베이징 총 3,675km 거리를 달리면서 여러 가지 성능 시험에 나섭니다. 200여 명 이상의 미디어 자동차업계 관계자들을 비롯해서요. 여러 부문의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매 100km마다 관련된 성능에 대해서 확인 작업하면서 투명하게 진행한다고 합니다. 차선 변경, 차량 추월 성공률, 그리고 교차로 통행 성공률, 터널 통과 성공률 등 이러한 관련 부문에서 NGP를 사용한 횟수 등을 확인하면서 이 성능 시험에 나선다고 이 샤오펑 뉴스가 나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의 내용은요, 리오토가 될 것인데요. 리샹치처라고 해서 중국어로 리샹치처이고, 리오토인데, 지난해 SUV 불만 신고율이 최저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고장 잘 안 나는 차가 무조건 폭스바겐이나 토요타일 수는 없다라는 헤드라인이 나와 있고요. 리오토가 지난해 SUV 불만 신고율이 최저를 기록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리오토의 창립자를 간단하게 한번 보면요. 이렇게 굉장히 젊은 CEO가 될 것입니다. 나이는 올해 나이 41세, 주목할 커리어 중에 한 부분은 2013년 12월 11일 이게 치처지지아라고 해서 티커는 ATHM이고요.
이제 Auto Home Incorporated인데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한 것이 이때였습니다. 정말 어린 나이에 성공한 사업가인데요. 실제로 사업을 시작한 건 자신이 이제 18살일 때 1998년도 시작했으니까요. 18살에 시작했고 41세니까 이제 한평생 중에서 반평생 이상을 사업을 한 창업가로서 굉장히 잔뼈가 굵은 사업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치처지지아라는 Auto Home Incorporated는 주가가요, 1년 단위로 봤을 때 최저 주가 $60에서 최고가는 $150까지 갔습니다. 거의 2.5배 증가를 했다가 최근 들어 조정을 받으면서 $100 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관련된 표를 통해서 한번 보면 더욱 명확해질 텐데요. 리오토가 보면 2020년 SUV 불만 신고율 낮은 순으로 보면 리오토, 니오, 지리자동차, 우링, 그 다음에 하발, SUV 전문일 테니까 하발에 빅도그라고 나왔을 땐 딱 오는데 빅도그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링컨, 토요타, 폭스바겐, 또 하발이 하나 더 나오고요. 혼다, BMW 장한차 순으로 이렇게 불만 신고율이 낮은 순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리오토가 고도로 자동화된 어떤 시스템에 기인한다고 하는데요. 스탬핑, 용접, 도장, 조립, 완성 등 4대 공정 모두에서 고도로 자동화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것이 SUV 불만 신고율 낮은 결과로 나타났다고 기사에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테슬라 관련한 헤드라인을 모아놓은 걸 한번 보면서 테슬라 최근 소식 보겠습니다. 이제 홍광 미니 EV가 2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로 이름 올렸는데요. 테슬라 모델 3 판매량 제쳤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일론 머스크가 이번 주 화제가 됐었던 내용 중에 일론 머스크 만약 테슬라가 스파이짓 했으면 중국이나 어디에서라도 폐쇄할 것이라고 이렇게 공언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이 지금 국제 정세 부문에서 정치적으로 이제 대치하고 있다 보니까요. 엄한 불똥이 테슬라 쪽에 튄 것 같습니다.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테슬라 목표가 이런 마당에 테슬라 목표가 상향 조정했는데 3,000불, 현재 주가 655불이고 $900에서 막힌 상황이고 현재 주가는 650불 정도에 서 있습니다. 거의 5배는 이제 폭등을 해야지 이렇게 목표가에 맞출 수 있는 정도인데요. 굉장히 파격적이지만 이 테슬라의 미래 가능성, 혁신적인 파괴력 한 번 더 기대해보고 테슬라에 대한 믿음 더욱 보여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드론에 촬영된 비디오를 보면은 테슬라 기가 팩토리 건설이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소개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얘기는 테슬라 주가가 또 하락해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평가도 있었고요. 베론스에서 나온 기사가 될 것이고, 폭스바겐의 파워데이, 이게 보니까 희화화도 되고 있던데요. 테슬라의 배터리데이를 따라하는 이 회사, 이러한 것이 가장 진심 어린 아첨이 아닐까라는 평가도 이 포브스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들 한번 기사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주가를 보게 되면요. 1년 동안 이제 테슬라의 주가는 $71, 최저가 $71에서 최고가 $900까지 거의 13배가 될 것입니다. 13배, 최고와 최저가 한 13배 차이가 나는 폭등 수준인데 최근 들어서는 $900 선에서 최근 $650 전후 수준으로 $250가량 하락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네, 홍광 미니 EV라는 차를 한번 간단히 보게 되면요. 1월 달에 36,000대, 2월 2만 대 이상 판매했습니다. 테슬라 모델 3S와 비교를 하면 이 테슬라 모델 3S는 1월 달 21,500대, 2월에는 13,700대 팔아서 홍광 미니 EV가 굉장히 많은 판매량 보인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차는 중국 국유 자동차 기업인 SAIC, 상하이 자동차, 우링 자동차, GM이 합작해서 제조한 것이고요. 특히 이게 주목할 부분은 차량 한 대 가격이 500만 원, 1회 충전에 170km 운행하고요. 그 다음에 최고 속력이 100km per hour를 기록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아까 전에 봤었던 내용 중에요. 그래서 파워데이, Volkswagen's imitation of Tesla is the sincerest form of flattery 해서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를 모방한 한 기업이 나타났는데 그건 다름 아닌 폭스바겐이었습니다. 이 지난 월요일 파워데이를 개최했는데요. 폭스바겐이 테슬라의 독주로 인해서 시장 내 입지가 위태한 점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이를 보여준 행보로도 해석이 됩니다. 테슬라가 대중들에게 전기차를 이상적 차량으로 인식하게 했다면 폭스바겐은 수십 년 동안 대중들에게 양질의 차량을 생산하는 책임을 져왔다는 이런 평가를 제임스 모리스라는 이 기고자가 했습니다. 이 폭스바겐이 전기차 시대에 똑같은 목표를 갖고 있음을 보이는 것에 일론 머스크도 위협을 느끼기보다는 이 사실을 기뻐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it clearly aims to do the same thing in the electric era, and rather than seeing this as a threat, I'm sure even Elon Musk will be happy about that.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평가를 내리면서 마쳤고요. 제임스 모리스라는 이 사람은 어떤 편집자인데 인디펜던트, 어떤 독립된 전기 자동차 관련한 웹사이트 위치 EV라는 곳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를 굉장히 좋아하고 25년 동안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테크놀로지 기술 부분의 저널리스트로 이제 경력 커리어를 쌓고 있으며 오랜 인생에 있어서 차를 좋아해 왔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애플 관련된 소식이 될 텐데요. 애플은 이제 사업 경영적으로 해서 호재가 될 만한 뉴스가 나오기보다는 벌금이 물린 부분에 있어서 기사가 많이 확인됐습니다. 보면요. 그래서 브라질 감독 당국이 애플에 190만 달러,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도 어쨌든 딴지를 걸 수 있다는 부분을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190만 달러 벌금 처분 내렸는데요. 아이폰 12에서 박스 안에 충전기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소개됐습니다. 오해를 살 만한 광고 행위, 충전기를 포함하지 않은 제품 판매, 그리고 불공정 계약 조항 등을 이유로 내세워서 이 애플에 190만 달러, 21억 원 벌금 처분 내렸습니다. 또 하나 다른 얘기는요, 이제 로이터 소식통에 따르면 19일 미국 사법당국이 애플의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3억 850만 불, 우리 돈으로 3,400억 원 가량이 될 텐데요. 이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텍사스 연방 배심에서 애플이 PMC라는 미디어 업체에 3,400억 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유는 디지털 관리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특허권 침해였습니다. 애플은 판결에 실망했고 항소할 것이라고 이렇게 뜻을 밝혔습니다. 애플이 이메일에서 밝힌 성명을 보게 되면요. 어떤 제품을 만들거나 팔지 않는 회사가 제기한 이러한 사법 과정은 보면은 혁신을 막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다라고 평했습니다. 네, 그래서 관계된 주요 기업 8곳에서요, 뉴스 통해서 한번 최근 동향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인 요약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바이두는 세계 최대 컴퓨터 보안 컨퍼런스인 데프콘 차이나를 해서 컨퍼런스인 데프콘과 데프콘 차이나 20일 개최했습니다. 알리바바는 타오바오 특가판 내에서 텐센트의 위챗페이 개통할 수 있다고 했고 두 회사가 화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시장 내 어떤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텐센트는 자체 게임기를 발표한다고 했는데요. 외관이 닌텐도 스위치와 굉장히 유사하면서 역시나 모방의 중국이라는 평가를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 개발, 산업무역과 니오가 전략적인 사업 제휴 체결했습니다. 수도권 내의 전기 충전소 시설 설치하면서요.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사업 확장 속도 늘릴 것으로 기대되고요. 샤오펑은 내비게이션 보조형 자율주행 시스템, 이 성능을 시험하는 약 3,000km 원정에 나선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리오토는 지난해 SUV 불만 신고율이 최저 기록을 기록했다고 품질에 있어서 이제 대중들의 기대감을 모으고 있고 대중들이 품질이 좋다고 인정해 준 점을 강조했습니다. 테슬라는 머스크가 중국에서 스파이짓 했으면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것은 보면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이 최근 들어 굉장히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문제가 경제까지 불똥이 튄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드 때문에 롯데마트가 중국에서 이제 철퇴되고 이제 쫓겨난 모습과는 비슷하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은 여전히 테슬라를 필요로 할 것이고요. 굉장히 이게 반증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안 좋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애플은 브라질 감독 당국으로부터 190만 달러, 약 우리 돈으로 21억 원 벌금 처분 받았다는 내용이 나왔고요. 애플 자체적인 사업상 호재를 확인하기보다는 아무래도 벌금 맞고 미국 당국 내에서 사법 당국에서도 이제 벌금 관련된 문의, 그리고 벌금 특허권 침해해서 아주 큰 벌금을 물 수도 있는 상황 맞으면서 애플이 좋은 소식은 안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최근 미국과 중국의 주요 기업들, 상장 기업들 해서요. 최근 뉴스 통해서 어떤 동향 한번 살펴보는 영상이었습니다. 판다 주식TV였습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영상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제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을 받겠습니다. 네, 남은 한 주 이제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괜찮은 영상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